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하는 경우의 수 파트는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랑 완벽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도 거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조금 수준은 높아진 형태의 문제들을 좀 다루겠죠. 근데 어차피 배우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정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랑 완전히 이제 똑같으니까 그거 좀 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의 수 정의가 뭐였죠? 일단 내가 어떤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겠죠? 윤서는 좀 대자뷰 그렇지? 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뭐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뭐 처음에 던졌는데 5가 나오고, 그 다음은 3이 나오고, 그 다음은 뭐 6이 나오고, 그 다음 4가 나오고, 그 다음 또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다른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쭉 다 모아봤을 때 서로 구분이 되는 결과랑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결과들, 구분이 안 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쫙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구분이 가능한 것들만 이제 하나하나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개수가 몇 개인가, 그게 이제 그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들 중에 구분 가능한 결과들의 수, 그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 가능한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분 가능한이라는 그 말에 좀 포커스를 두고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똑같은 동전 100원짜리, 100원짜리 두 개 동시에 던졌을 때는 그럼 그거는 무엇이 될까요? 경우의 수가? 네, 세 가지가 됩니다. 왜냐면은 앞, 뒤, 앞, 뒤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앞, 뒤랑 뒤, 앞이랑 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로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뒤 혹은 뒤, 앞 그걸 이제 하나로 세주고, 그 다음에 뒤 해서 이제 앞과 앞뒤랑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총 세 가지라고 세주게 되는 거죠. 그럼 동전을 세 개를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다가 OX 이렇게 표시해가면 그거 여백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OX 해가면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100원짜리 동전 3개, 똑같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아, 진짜 목소리 킹받네. 아, 진짜 짜증나. 자, 어때요? 그 100원짜리 동전 3개 동시에 던졌을 때? 네 가지? 몇 가지 나왔어요? 8가지? 예, 이게 여러분들이 그 경우들을 쭉 다 나열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자, 100원짜리 동전 3개라고 했잖아요. 100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은 구분을 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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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앞을 동그라미하고 뒤를 뭐 x라고 합시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랑 그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얘네 두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얘네들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구분이 안 될까요? 구분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세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로 세줄 거예요. 자 그러면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같은 사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나열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앞면의 개수랑 뒷면의 개수가 몇 개씩인지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지금 앞면이 3개고 이건 앞면이 2개고 그 다음 또 앞면이 하나인 거. 그럼 그들끼리는 또 구분이 안 될 거. 그 다음 또 앞면이 없는 거.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8가지라고 생각한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동그라미 x, x, x 동그라미 x, x, x 동그라미 x, x, x 얘네들이 모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 때 카운트하면 그 8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8가지라는 게 나열해보지 않고 혹시 여기서 앞뒤 2가지, 앞뒤 2가지, 앞뒤 2가지 그래서 8가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이런 접근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다룰 때는요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규칙성과 내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직접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된다면 이걸 해야 될 상황과 그렇지 않아야 될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서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지. 근데 지금 연습하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2가지니까 8가지겠지 하고 그냥 2, 3번 곱하기 8가지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처럼 예기치 못하게 틀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나열했는데 다 다른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8가지라고 했다면 그건 좋은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8가지하고 펜딱 내려놓고 8가지 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조심성을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땐 좀 기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경우의 수 파트가 문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냥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숫자 카드를 가지고 무슨 숫자를 뽑아가지고 몇 자리 점수를 만든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든지 어느 경로로 가면은 최단 거리는 몇 가지가 되냐는 이런 식으로 정말 보면은 약간 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좀 유아틱한 그런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심해서 실수해서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뭔가 만만하게 생기니까 그냥 가볍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뚝 떨어져. 내가 생각한 게 다 틀린 것 같은데 나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상황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원, 500원, 50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동전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이 모두 다른 걸로 취급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정말 얘가 2가지, 제가 2가지, 제가 2가지, 2가지에 따라서 2가지, 2가지, 또 2가지에 따라서 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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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그래서 8가지가 됐다. 요거까지 같이 갖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걸로 한번 좀 바꿔서 가봅시다. 자,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이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동시에 던질까요? 하고 이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주사위에서 1, 2, 3, 4, 5, 6, 6개의 그 가지가 나오지, 그치? 이 6개의 그 가지에 따라서 각각 얘가 1이 나왔을 때도 파란색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2가 나왔을 때도 3이 나왔을 때도 4, 5, 6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6가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느끼지. 그러면은 지금 6가지씩 6가지가 나오니까 전체 몇 가지일 것이다? 36가지.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우의 수의 정의 입학해본다면 서로 구분 가능한 것들만 세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죠. 지금은 여기에서 이 빨간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2가 나오는 상황과 빨간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 파란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제없이 다 다르게 카운트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2개 주사위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흰색 주사위 2개인 거야. 완전히 똑같이 생긴 흰색 주사위 2개였다면 그럼 걔네들 주사위 2개를 딱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건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8가지. 요거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자,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잘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그 왼쪽 페이지가 조금 더 여백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얘기해서 틀리는 상황은 여러분들 방지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를 그려보는 게 상당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죠. 우리 아까 전에 동전 얘기했듯이 얘가 1이 나왔을 때 제가 뭐가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일 때 제가 1, 2, 3, 4, 5, 6이 가능하다. 뭐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얘가 1이었을 때 얘는 쫙쫙쫙쫙쫙 1, 2, 3, 4, 5, 6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구분 가능한 것들을 세준다면 어떤 걸 세줘야 되는가, 몇 가지라고 얘기해줘야 되는가. 어때요? 다 나열해봤어요? 몇 가지 나와요? 어차피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야, 몇 가지? 몇 가지? 24개. 24개? 네. 그 다음 21가지. 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1이라는 눈이 나는, 이거 빨간색 주사위를 이렇게 가로로 쓸게요. 1, 2, 3, 4, 5, 6. 자,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이 나왔을 때 파란색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다 뭐 여러분들이 그 순서상으로 1,1, 2,1, 뭐 3,1, 뭐 1,2, 뭐 1,3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표를 그리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빨간색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때 딸려 나오는 파란색들입니다. 자, 근데 무슨 소리야? 나 흰색 주사위 2개 던진다 하지 않았어? 이 바보. 흰색 주사위고요. 흰색 1번. 이건 이제 흰색 2번 주사위들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흰색 1번 나왔을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대 1이 나오는 거야. 뭐 이거는 다른 데서 중복 발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일 때 2가 나오는 거. 이거 중복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얘가 먼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랑 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얘가 얘랑 지금 같은 녀석이네. 한 번으로 카운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36가지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얘는요? 얘랑 또 중복되겠죠. 1 나오고 3 나온 건 3 나오고 1 나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얘는 또 얘랑, 얘는 또 얘랑, 얘는 또 얘랑 또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친구랑 또 겹쳐진다라고 말씀했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떨까요? 얘가 2가 나오고 얘도 또 2가 나오는 이 상황. 이건 또 다른 거랑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요? 여기 있네요. 얘는요? 또 여기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찾다 보면은 겹쳐지는 게 있고 겹쳐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이 나온 것과 2가 나온 것과 3, 4, 4, 5, 6이 나온 것은 괜찮아. 얘네들은 딱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 카운트를 할 때 한 번으로 카운트가 돼야 되는 것을 나는 한 번으로 정상적으로 카운트를 했단 말이야. 얘는 잘못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그럼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랑 그치? 이런 식으로 이게 양쪽이 대칭이 되는 형태로 얘네들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될까요? 이 36가지 중에서 문제가 안 되는 6가지는 잠깐 빼. 6가지 잠깐 빼. 그럼 나머지가 몇 개야? 지금 이 양쪽에 있는 그 경우들이 30가지죠. 근데 30가지는 내가 하나로 세주고 싶은 걸 몇 번 세주고 있어요? 2번 세주고 있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몇 번으로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야? 15번으로 카운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15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녀석이 지금 30번 카운트가 된 거니까 우린 30을 나누기 지금 1을 해가지고 15번으로 카운트를 제대로 해준 것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구분 가능한 결과들은 21가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나열을 해서 얘네들이 겹쳐지네, 얘네들은 괜찮네 하면서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 표를 완성시키지 않은 채로 답이 나왔다. 그럼 그거는 약간 좀 뭐랄까 건방인 거예요. 좀 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나중에는 그냥 내돈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지. 어떤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휙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정도로만 처리해도 괜찮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배우는 단계니까 이런 나열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내가 늘 강조드립니다. 이걸 해봐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게 얘네들은 괜찮구나. 실제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답이 18가지예요. 아까 지금 18가지가 한번 나왔었죠. 그게 왜 그러냐? 중복만 일단 먼저 고려한 거야. 1, 2랑 2, 1은 서로 같은 것일 텐데 하니까 그냥 냈다 나누기 1을 해버린 거지. 36 나누기 2. 근데 되게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얘네들을 생각지 못한 거야. 근데 나열하기 전에는 그게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게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내가 일괄적으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따로 분별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내둥 이제 잔소리를 할 부분. 내가 여러분한테 이 구분 가능한 결과들을 세줘야 되는데 그게 맞아? 막 이러면서
너네 다 나열해봤어? 규칙성 찾아봤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해댈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봤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 전에 차가 지금 너무 맛이 없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유통기한 지났나? 내가 이 맛이 없는 거겠지. 뭘 먹어도 맛없겠죠. 그냥 먹겠습니다. 예. 무슨 차예요? 감귤차인데 왜 나한테 감귤 맛이 안 느껴지고 그냥 쓴 물만 느껴지죠? 입맛이 다 사라졌나 봐. 비린 쓴 물이야. 비린 맛은 왜 나지? 그 과일에서 원래 비린 맛 나나요? 근데 예전에 감기를 진짜 심하게 걸렸을 때는 저 정수기에서 물을 딱 떠서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야. 물이 너무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수기가 고장난 줄 알고 전화했다니까. 기사님을 불렀어. 근데 와가지고 그걸 딱 보시더니 괜찮은데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 먹었을 때 물 되게 쓴데요. 기사님 안 쓰세요? 괜찮은데요? 하나도 안 쓰는데 왜 쓰지? 맛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딱 난 그때까지 쓴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좀 감기에 걸리긴 했어요. 그때 기사님이 감기 걸리면 원래 물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고 그냥 가셨어. 쓴물 한 이틀 정도 좀 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안 쓰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영장물 마시는 느낌. 약간 물비린 맛이 느껴져. 짜증나게. 자, 아무튼 내가 이 지금 목소리가 한번 샤우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날 좀 열받게 좀 해봐요. 그럼 이제 내가 샤우팅만 딱 하면 되나 소리 한번 빡 지르면 이제 여기 열이 확 오르면서 이제 자 여기에 있는 막 그 목구멍에 낀 그 모든 그 이렇게 그 간질간질한 것들 다 막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열 한번 팍 올라가니까 바이러스 다 죽고 그런 거. 근데 진짜 이게 농담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하면은 안 아파요. 진짜 웃겨. 내가 그래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수업을 못 하지만 적당히 아플 때는 일부러 막 진짜 막 열강을 하거든. 그러면 개운해져. 그냥 막 천성 그냥 이 천직인가 봐. 선생님 걔네들은 무슨 죄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감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화를 보시. 화를 낼 대상이 생겼어. 교과서. 동시에라는 말 좀 동시에라는 말 좀 빼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온 상태이긴 하지만 수학에서 보통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뭐라고 했지? 수학에서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당연한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법칙이라는 말이 붙은 게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일단 첫 번째 뭐 덧셈의 교환 법칙. 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3살 4살 때부터 알았겠다. 그치? 두 개랑 한 개 딱 붙여놓고 그다음 이거를 딱 바꿔서 한 개랑 두 개 붙여놓고 야 너 어떤 게 더 좋아? 그러면은 애가 우리를 바보 취급할 거예요. 그쵸? 그 애기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애기가 갸우뚱하면서 너 바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날 바라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도 알아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건 이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법칙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법칙이라는 말이 약간 그 이렇게 규범, 뭐 교통 법칙,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진다면
납득 안 돼도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납득이 안 될 게 없어요. 다 납득돼. 다 당연한 것들이야.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줘가 아니라 니들이 이미 지키고 있어 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너네들이 이미 너네들 모르게 지키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수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있죠. 지수 법칙. 지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이죠. 그거랑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상이 아니야 이게 5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랑 2의 5제곱이랑 곱하면 당연히 뭐야? 2의 8제곱이죠. 이게 지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더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더하고 있더라. 이가 개수가 8개로 늘어났으니까 얘 8제곱인 거겠지. 이걸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 붙은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을 법칙이라고 부르죠. 합의 법칙,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집, 문방구, 학교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그림 그려요. 맨날 똑같은 그림. 자,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경로 이거 물어봤을 때 5가지라 얘기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당연히 몇 가지예요? 집에서 문방구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거 6가지지, 그치? 왜? 이 경로를 따라서 3가지의 길이 펼쳐지고 이 경로를 따라서 또 3가지의 길이 펼쳐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에 따라서 3가지씩 경로가 펼쳐지니까 3이 2번 더해졌다 그래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6가지의 경로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 이곳으로 가는 그 경로의 개수를 카운트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2랑 3을 곱했다. 이게 곱의 법칙이 적용된 순간이에요. 진짜 되게 당연하고 뭘 그런 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게 민망스럽지만 그게 곱의 법칙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위에 2줄을 더 그려놓고 집에서 이곳까지 가는 경로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몇 가지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건 6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2가지 길이 더 생긴 거야. 그럼 집에서 결국 학교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8가지가 되겠죠. 너희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 2가지를 여기에다가 더해서 쓸 거야. 그치? 이건 곱했고 얘는 더했다고.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걸 곱하고 더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난 이걸 왜 곱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걸 왜 더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아이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곱했고 왜 더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짓고가야 너네가 이 쉬운 상황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을 들이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위해 지금 미리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2 곱하기 3 우리는 이걸 왜 곱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3가지가 펼쳐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3가지가 펼쳐지니까 이 3이 2번 더해져서 그래서 3 곱하기 2였던 거야. 그치? 근데 얘 2는 도대체 6에다가 왜 더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6가지에 따라서 2가지씩의 선택지가 더 펼쳐지는 거였다면 당연히 6가지에다 2가지를 어떻게 했겠어? 곱했겠지. 근데 지금은 이 6가지에 따라서 2가지씩의 선택지가 더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6가지로 가도 괜찮은 거고 이 2가지로 가도 괜찮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6가지랑 2가지 이 둘을 단순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었던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의 근본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져요? 얘네들은 이 고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 고민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고민들이 몇 가지인지 고민의 고민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근데 지금 이 녀석과 저 녀석은요 이 고민과 이 고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이 완결되고 또는 이 고민이 완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둘 다 괜찮은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얘네 둘을 더한 거지. 이게 6가지에 따라서 2가지씩 혹은 2가지에 따라서 6가지씩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6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해서 8가지라고 쓰게 됐었던 거지. 이 합과 곱의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느껴져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간 다음에 다이렉트로 집에 돌아오는 경우의 수. 이번에 문방구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집에 돌아올 거예요. 자, 다시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고 다이렉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럼 그때는 너네가 6과 2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곱하고 싶죠. 왜 곱하고 싶을까? 그 6가지의 경로에 따라서 2가지씩의 경로가 더 이어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이때는 6가지 길로 갔어요. 그 6가지의 경로 하나에 2가지씩의 고민이 추가로 더 이어지는 거지. 2가지씩의 경로가 추가로 더 있는 거야. 선택지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2가지에 따라서 3가지의 선택지가 연이어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2가지의 선택지가 더 있어. 이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다 쌍그리 곱하고 싶었던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쓰고 싶었던 거지. 그림은 같은데 내가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게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이 고민이 연달아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그들을 곱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고민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좀 관대한 느낌이라면 그럼 그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이 경우랑 저 경우가 단순히 합해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연달아라는 키워드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밑으로,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고배 법칙. 자, 이 네모 박스 보시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나 이거 너무 좋다. 이제야 드디어 바뀌는구나. 지금 가로치고 막 잇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잇따라라는 표현 뭐 좀 어색하게 하네. 이거 고치려면 좀 제대로 연달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잇따라라는 표현은 뭐 평소에 잘 안 쓰죠? 어떤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어. 잇따라? 연달아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왜요? 굳이 잇따라라는 걸 썼어? 잇따라 하면 뭐야? 약간 그 인도에 있는 약간 그 어떤 사원 이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잇따라 사원,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뭐 약간 스님하는 이렇게 좀 주황색 옷 입고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목탁 두드리고, 어떨 때는 이제 약간 소리 막 그래, 어쨌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잇따라라 사원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굳이 연달아라는 좋은 말이었는데 왜 잇따라라고 썼어? 어쨌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동시에라고만 했어. 동시에라는 말만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막 헷갈리는 거야. 이거 공부할 때마다. 동시에?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점까지 가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게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야. 내가 맨날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심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면 내 몸이 몇 개인 거야? 그럼 동시에 3개인 거야. 한 놈은 여기서 출발, 한 놈은 여기서 출발, 한 놈은 여기서 출발하고 내 분신이 그냥 3마리인 거지. 내 분신이 3마리에서 너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나도 오케이. 하고서 이제 준비. 간다. 에이,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 이게 가능하냐고. 나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다 더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시에라는 말이 있는 게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물론 이 동시에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딱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적 의미의 동시에라고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여기 써진 취지는 사실 시간적 의미의 동시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동시에라는 말이 하나의 과정상에라는 소리예요. 동시에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상의 동시에라는 그런 느낌인데, 누가 그 말을 그렇게 쓰냐고, 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 동시에라는 말 대신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쓰니까 애들이 이게 헷갈림이 유발되는 거야. 동시에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달아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연달아,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라인 속에서, 즉 이게 채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이게 연달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다. 직렬 연결이 아니라 병렬적인 연결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또 자주 얘기하는 그 예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뭐랄까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약간 좀 그 변태 검증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낼지 알지? 그쵸? 우리 이미 그 2학기 과정에서 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내가 진짜 한 며칠 동안 변태 취급할 거예요. 말 잘하십시오. 알겠죠?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말 삐끗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냈죠? 이거 기름 파출소에 전화할 거예요. 자, 상이랑 하이가 있어요. 상이랑 하이가 있는데 상이가 이제 3개가 있고 하이가 4개가 있어. 내가 옷을 갖춰 입고서 외출을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상의 3개, 하의 4개가 있는데 내가 이 옷을 갖춰 입고서 나가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겠어? 3이랑 4를 어떻게? 너희가 이걸 연달아 고민하는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로 고민하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상을 검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어때요? 이 4랑 3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아, 빨리 대답 늦지 오세요. 너의 사상을 물어보는 게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3, 4 위에 옷을 고르는 게 3가지고 아래에 있는 옷을 고르는 게 4가지야. 그럼 너는 3가지랑 4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갈 거야? 이 더해서 갈 거야? 아니면은 곱해서 갈 거야? 더해서 입을 거야? 곱해서 입을 거야? 뭐라고? 자, 다시 나 못 들었어. 야, 너 큰일 났다. 너야 파출소 전화가. 야, 저 기름 파출소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야, 잠깐만. 저 912에 자, 봐봐. 곱하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냐면 상의가 3개가 있고 됐어, 이미 끝났어. 상의가 3개가 있고 하의가 4개가 있어. 그러면 상의 3개 중에서 뭘 있지? 3가지였잖아, 그렇지? 하의 4개 중에서 뭐 있지? 4가지였잖아. 근데 얘네 둘을 더 하겠다라는 것은요. 얘를 입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입으면 되지. 얘를 입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입으면 되지. 하고서 그래, 오늘은 너다 하고서 이 상의만 입고 나가는 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사상 아니야? 그 고치면 더 큰일 나지. 야, 그 같이 입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를 벗어버리고. 그럼 더 위험한 거야, 그러면. 야, 이거야말로 더 위험한 거야. 자, 어쨌든 이 3과 4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는 당연히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 상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다음 하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게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이러거나 저러거나가 아니잖아. 이것도 하고 아직 안 끝났어. 옷 더 입어야 돼. 하나만 입으면 안 돼. 더 입어야 되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가지고 3 곱하기 4를 해서 이제 12가지 조합으로 이제 우리가 입고 나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옷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원피스 2개. 자, 상의가 3개, 하의가 4개, 그 다음 원피스 2개 있습니다. 자, 뭐 다행히도 여긴 다 여성분들밖에 없으니까 원피스 어떻게 입는지 아시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상의, 하의 뭐 입고 뭐 원피스 입은 사람 뭐 취향 존중하긴 하지만 뭐 그런 약간 그건 우리 고려하지 맙시다. 상의 입고 그 위에다 원피스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배제합시다. 원피스는 게 하나만 입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상의 3개, 하의 4개, 원피스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옷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아까 상의, 하의 입는 건 7가지 아니라 12가지를 했죠. 일단 요거 12가지에 2가지를 어떻게 할까? 곱할 거야, 더 할 거야? 곱할 거야, 더 할 거야? 이거 더 할 거예요. 왜 더 하지? 내가 상의랑 하의를 입고 나가도 괜찮지만 원피스 하나만 홀로다운 입고 나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둘을 더 하게 되는 거야. 12이랑 2가지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때는 원피스가 아니야. 원피스 이제 버렸어. 원피스 버리고 이번엔 그 롱코트를 이제 2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상의는 여전히 3개, 하의는 4개, 그다음 롱코트 2개. 롱코트도 원피스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비슷하게 가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될 텐데. 자, 3, 4, 2 숫자 잘 기억하세요. 12가지의 2가지를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억울한 반응인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자,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곱해야죠. 왜? 이것도 입고 이것도 입고 이제 이것도 입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더 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만 입거나 이렇게만 입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야. 코트만 입고 나가면 그건 바바리 맨이시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등장을 해도 이때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따져가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더한다, 곱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한다, 왜 더하지? 얘네들은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으니까 더한다,
곱한다. 왜 곱해야 되지? 얘는 이것도 저것도 연달아 발생해야 그게 완결되는 거니까 그래야 곱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상황들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코트가 이제 또 안경으로 바뀌었을 때, 모자로 바뀌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모자로 바뀐다고 하자. 코트 대신에 모자로 바뀌었어. 그럼 역시 나는 여기에서 12가지랑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아 뭐라고?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는 거 아니지? 네, 알겠어. 네. 마지막 질문이야. 마지막. 그거 하나만 대답해 줘. 어떻게 할 거야? 12가지랑 2가지를 어떻게 할 거야? 더 할 거야? 곱할 거야? 모자 2개. 진짜야? 야, 야, 경찰 아저씨! 자, 봐봐. 이게 상이랑 야, 이게 더 하겠다는 거는 모자만 쓰고 나가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럼 안 돼. 그래서 내가 상의를 이제 뭘 입을지를 고민을 하고 하의를 뭘 입을지 고민을 하고 그냥 모자를 뭘 쓸지를 고민하고 갇혀 입고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상의, 하의, 모자 12가지랑 2가지를 더하면 그러면 요것만 입거나 이제 모자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그 둘 중에 굳이 선택한다면 곱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 네, 오케이. 다음에 언젠가 또 물어볼 거야. 알겠지? 아니 야 마지막 질문을 통과를 못했잖아. 내가 마지막 물어보려 했는데 아무튼 덕분에 내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일부러 그런 거지, 그치? 일부러 나 웃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배 법칙을 사용한 상황과 하배 법칙을 사용한 상황을 늘 구분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그샘플 한번 풀어볼까요? 이그샘플 말고 이건 이미 답이 막 다 나와있고 좀 재미없으니까 개념 체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1에서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1부터 20까지 3의 배수는 일단 몇 개가 있을까요? 3, 6, 9 해가지고 이제 18까지 있죠. 그러니까 3, 6, 18이니까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7이랑 14 해가지고 2개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아까 6개에다가 2개를 더합니다.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면 또는이잖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일단 얘네들은 더하죠.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만약에 3의 배수랑 7의 배수가 같은 게 거기에서 이쪽에서도 세지고 저쪽에서도 세졌다면 그럼 걔는 내가 두 번 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빼줘야 돼. 근데 다행히도 1부터 20까지에는 3과 7의 공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선 따로 빼줄 거는 없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라고 했잖아.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어요? 5개가 있겠죠. 1부터 20까지니까. 6의 배수는요? 3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개랑 3개, 2개 더하면 8개야.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4랑 6의 공배수가 이 안에 있을까? 있어요? 네, 있어요. 12. 12는 4에서 한 번 카운트했고 6에서도 또 한 번 카운트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 카운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8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답은 7개라고 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B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말이 여기선 핵심이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주사위, 그러니까 이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 문제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말은 항상 나오면 여러분들 주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서로 같은 건가, 서로 다른 건가. 자,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아직 안 끝났어. A는 이렇고 더 연달아 뭔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또는이면 종결이었겠지만 고 하니까 뒤에 더 남았다는 소리잖아, 그치? 응. A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자, 일단 A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몇 가지예요? 4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B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아니야? 아, 짝수는 그렇죠. 짝수 3개, 홀수 3개니까요. 세 가지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네 가지랑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곱하겠죠. 왜 곱합니까? 이건 연달아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연달아 저것도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A에서 지금 1이 나왔을 때 B에서도 세 가지, A에서 2가 나왔을 때도 B에서 세 가지, A에서 3, B에서 세 가지, A에서 6, B에서도 세 가지. 이렇게 하니까 3이 4번 더해지니까 3 곱하기 4. 이런 느낌까지도 같이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뒤에는 대표 예제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패스. 대표 예제 2번도 이거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꼭 대표 예제들 다 풀고 난 다음에 오늘 숙제를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난리 나요. 뭐 점수가 막 50점, 60점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네가 너무 방심해가지고 다 틀려버려요. 그냥 진짜. 이게 수학 문제가 원래 그렇잖아. 1%라도 모르면 1%라도 잘못 알면은 그것 때문에 삐끗해서 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미숙한 상태로 한 80% 정도쯤 아는 상태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20%가 부족한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가 부족하더라도 점수는 막 3, 4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모든 문제들 다 한 1, 2%씩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그 문제 답내기가 또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 때문에 진짜 이게 여러분들 오답 프린트 받는 게 원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자, 대표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이 색칠하는 문제는 너네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대표 예제 6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A, B, C, D 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문제는요 매뉴얼을 내가 하나 정해줄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주시는 게 이제 좀 권장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좀 메모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오지랖 먼저 색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랑 그러니까 인싸 다른 영역이랑 제일 많이 마주하고 있는 데부터 먼저 칠할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 가장 인싸야 여기에서? A가 가장 인싸죠. 그래서 A부터 먼저 칠할 거예요. 가장 인싸를 먼저 칠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인싸 옆에 있는 아이들을 연달아 색칠을 할 건데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꼭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서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A 먼저 칠하고 B, C, D, E 이렇게 가거나 A, E, D, C, B 이렇게 가거나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한다. 알겠죠? 이거 2개 꼭 메모해둬.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건데 쉬운 문제는 사실 이 팁을 여러분들이 전혀 적용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풀려요. 근데 그런 것들로 무시하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겸손하지 않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서 진짜 다 나가 떨어져요. 이거 조금만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다 틀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A에다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일단 몇 가지입니까 이거? 에? 다섯 가지. 5가지 색깔 중에서 뭘 칠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그 개수는 5가지. 그래서 A에 무엇을 칠할지 고민하는 건 일단 5가지. 자, 그 다음 B를 칠해볼까요? A에 칠하는 거 5가지.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같이 그냥 내친님이 알려드려야겠다. 자, 여기 A에다가 지금 내가 색깔 5가지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때 일단 여기에다가 5가지라고 써놓고서 A에 이렇게 너희가 대표로 칠하고 싶은 색깔 하나를 여기다 쓰세요. A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B, C, D죠. A, B, C, D, E. 됐어요? 그러니까 A를 칠해도 되고 B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되고 D를 칠해도 되고 E를 칠해도 되니까. 그래서 5가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5가지가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라서 5가지라고 쓴 게 아니야. 여기에 이 5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A에 A를 칠하든 B를 칠하든 C를 칠하든 D를 칠하든 E를 칠하든 어차피 그 뒤에 이어진 스토리가 똑같기 때문에. 민기야, 근데 너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뭐라고? 언제
그거 선생님 시간표도 다 보내줬는데 가정통신 화목토. 오늘 화요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도 드렸어. 너 안 와가지고. 자, 근데 거의 뭐 반이 지나가서 일단 앉아요. 자, 그래서 이 O라는 것은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5가지라서 O를 쓴 게 아니라 A가 들어갔을 때, B가 들어갔을 때, C가 들어갔을 때, D가 들어갔을 때, E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들이 다 어때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A에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E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 뒤에 이어질 스토리와 경우의 수가 다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A를 칠한 것을 대표로 구하고 거기에 일괄 5배를 하는 것으로 B, C, D, E를 더 언급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 다른 말이에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5가지라고 해서 5가지라고 쓴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색깔이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모두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라고 쓴 거예요. 이 공평한 것과 공평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는 문제가 이따가 등장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A를 내가 대표로 경우의 수를 구하고 거기에 일괄 5배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칠하는 색깔은 그럼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뭐 B나 C나 D나 E가 되겠죠, 그렇죠? 그 4가지 색깔 중에서 내가 B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D를 칠하거나 E를 칠하거나 어때요, 걔네들? 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B를 칠하고 나는 B를 대표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4를 하겠다. B가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고 거기에다 1과 4를 곱해서 C, D, E 걔네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치겠다라는 취지로 4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무슨 색깔 칠할 수 있을까요? 네, C나 D나 E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요. 근데 C를 칠하든 D를 칠하든 E를 칠하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C를 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곱하기 3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칠하는 색깔은 이제 또 몇 가지 색깔이 되겠어요? 뭐를 칠할 수 있고 뭐를 칠할 수 있고 뭐 한번 다 얘기해보자. 어떤 색깔들을 칠할 수 있어요? 일단 D하고 E 2가지만 가능합니까? B도 가능하죠. 여기에는요 B도 칠할 수 있고요, D도 칠할 수 있고요, E도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B를 칠했을 때 그 다음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 A랑 B가 칠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만약에 D를 칠했어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여기 E를 칠했어요. 여기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진 스토리가 얘네 셋 다 어때요? 공평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나는 3가지가 다 그 뒤에 이어진 스토리가 공평하니까 이 B를 칠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거 경우의 수에 나는 곱하기 3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5가 의미하는 게 5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 5가지 색깔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모두 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A가 칠해지는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일괄 5배를 하겠어요 라는 소리예요. 여기 칠해지는, 여기가 이제 4가 써진 이유는 여기에 4가지 색깔이 칠해질 수 있어서가 아니야. 여기에 B를 칠한 것을 내가 대표로 구한 후 B나 C나 D나 E나 뭐가 칠해져도 어차피 그 경우의 수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4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여기에 3을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C랑 D랑 E를 칠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색깔 중 내가 한 가지 색깔에 대한 경우의 수를 조사하고 나머지가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을 테니까 나는 거기에 일괄적으로 곱하기 3을 해서 구할 거예요 라고 해서 3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3 쓴 것도 마찬가지야. 이 B가 이미 칠해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는 여기 B를 일단 먼저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D랑 E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지. 사실 얘네들이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공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죠? 아까와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다음의 스토리를 한번 조사해본 거예요. B가 나왔을 때 3가지, D가 나왔을 때도 3가지, E가 나왔을 때도 3가지. 그럼 나는 B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대표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 1과 3을 곱해야겠다라고 해서 3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이 뒤에는 B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갈 색깔이 3가지니까 그래서 나머지 3을 여기다 쓴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B가 나왔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두 가지고 여기 D가 나왔을 땐 세 가지고 여기 E가 나왔을 때 세 가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일괄적으로 3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틀린 거죠. 그치? 여기에서 내가 야 B가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겠어. 곱하기 3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불공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를 대표로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그 스토리, 그 경우의 수가 2니까 야 B를 대표로 하고 난 다음에 C랑 D도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3하고 B가 들어갔을 땐 두 가지니까 곱하기 2를 하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잖아. 그치? 야 D가 들어간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B랑 D랑 E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을 테니까 곱하기 3을 하고 D가 들어갔을 때 뒤에 세 가지니까 곱하기 3을 하자. 이래도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3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3 곱하기 3 9가지라고 해도 문제가 되잖아. 얘는 몇 가지인데? 전체 B가 들어갔을 땐 여기 뒤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D가 들어갔을 땐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E가 들어갔을 땐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전체 여기 두 개를 채웠는데 모두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까? 8가지가 있잖아. 그 8가지는 3 곱하기 2로도 3 곱하기 3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여기에다가 3을 쓰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이라고 쓸 것 같으면 그럼 여기에서가 뭐 쓰는 거였어? 여긴 B랑 D랑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다 3을 쓰는 게 왜 안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그 뒤에 이어진 스토리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괄적으로 3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2 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따로 얘기해 주셔야 돼.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하니까 8가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색깔의 개수가 3개네, 4개네, 2개네 이런 걸 따지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스토리가 공평했을 때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뭐 2를 곱하고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6-3번이 좀 그럴까? 잠깐만요. 이것도 별로 안 그런데. 자,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내가.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제 인싸가 누구야? 가운데 있는 친구지. 우린 여기서부터 채울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개 영역이고 색깔은 5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곳에 색칠하는 그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5가지. 여기에 내가 A를 칠하든 B를 칠하든 C를 칠하든 D를 칠하든 E를 칠하든 뭐를 칠하든 이 다음에 이어질 스토리는 모두 공평해 불공평해? 공평해. 그러니까 A를 대표로 해서 나는 거기다 곱하기 5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상황? 자, 여기에 칠하는 색깔은 그럼 몇 가지가 가능해요? 4가지가 가능해요. 그때 난 대표로 B를 칠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C를 칠하든 D를 칠하든 E를 칠하든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 경우의 수는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공평하죠. 야, 생각해봐요. B나 C나 D나 E나 그게 뭔데 상관없잖아. 지금까지 뭐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 애도 아니고 그들의 지위가 모두 공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나 C나 D나 E나 뭐가 나왔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B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 1괄 곱하기 4를 해서 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젠 여기를 칠하겠죠?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때 그 세 가지는 C나 D나 E가 될 거예요. 자, C를 칠하나 D를 칠하나 E를 칠하나 그 다음에 이어질 경우의 수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C를 칠했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일괄적으로 3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C를 칠했을 때 경우의 수에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한다면 거기다 곱하기 3을 했을 때 D가 2가 칠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CD 세 가지 문자가 들어갈 수 있어도 곱하기 3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모두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고 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B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A, B, B인데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B가 들어갔을 땐 세 가지예요. D가 들어갔을 땐 몇 가지예요? 보세요. 다 보고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쉽게 대답해서 틀려버리면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발목 잡는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봐봐요. 여긴 B고 A고 D야. 5개 색깔 중에 3개 색깔을 썼어. 그럼 당연히 몇 가지야? 2가지여야 돼. 근데 여기서 벌써 또 3가지 이렇게 금방 얘기했다 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되게 자신감 넘치고 좋은데 이게 습관되면 나중에 이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답을 얘기해도 다 틀린 것 같아. 이 세상이 나를 엇가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드는 게 경우의 수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B가 들어갔을 땐 A, B, B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경우의 수는 A랑 B가 써졌어. 그럼 C나 D나 E가 될 거야 해서 이제 세 가지였던 거고 D가 써졌어. 그러면 여기는 A랑 B랑 D가 써졌으니까 그럼 C나 E가 써져야 되겠네 하고서 여기 2가지인 거야. E가 써졌어. 그럼 여기서도 역시 A랑 B랑 E가 써졌어. 그럼 C나 D가 들어갈 수 있겠네 해서 여기 2가지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갔을 때나 D가 들어갔을 때나 E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모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의 수랑 스토리가 동일해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지. 그러면 그때 아무리 야 여기에 3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3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것들을 썼던 것은 야 대표로 걔가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그 뒤에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가 들어가나 쟤가 들어가나 쟤가 들어가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다 곱하기 3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곱하기 3을 썼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야 B를 대표로 해서 구해볼게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해서 3 곱하기 3을 쓰든 야 아니야 난 D를 대표로 할게 라고 해서 곱하기 2를 쓰든 다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모두 다 똑같이 3, 3, 3이 나왔다면 이 식이 맞았겠지. 모두 다 똑같이 2가 나왔다면 그때는 이 식이 맞았겠지. 근데 어떤 놈은 3이고 어떤 놈은 2고 그러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3 곱하기 2, 3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얘네들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해. B가 들어갔을 때는 3가지, D가 들어갔을 때는 2가지, E가 들어갔을 때는 2가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2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7가지.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이 칸을 채워나가야 되는지 알겠지? 색칠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과정에서 생각할 것을 던져드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해설에도 봐봐요. 이거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요 그 384페이지 발음풀이 보세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뭐 4가지. C는 왜 먼저 칠한 거야? 바보 멍청이같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니까 몇을 곱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써. 아니야, 뭐 발음풀은 발음풀이야. 이건 바르지 않은 풀이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얘처럼 생각하면 여기서 다 틀려요. 이 마지막에서 맞추는 놈들이 없습니다. 얘처럼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에 곱하기 3을 쓰든 곱하기 2를 쓰든 뭘 쓰든 그 뒤에 이어질 스토리가 모두 똑같나? 그래서 내가 얘를 대표로 구해서 곱하기 3을 해도 괜찮은 상황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대표 예제 7번 볼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다.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돈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죠.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내도 100원이고 50원짜리 동전 2개를 내도 100원이긴 한데 이거는 주는 방법으로서 봤을 때는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거. 다른 방법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것도 다 다르게 취급을 할 거야. 근데 지금 2번 문제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래요. 자, 그럼 100원짜리 하나 주는 것과 50원짜리 2개 주는 것은 지불하는 금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방법이야? 아니,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100원짜리 하나 주는 것과 50원짜리 2개 주는 것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금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경우. 같은 경우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 가능하지 않다고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방법을 물어보냐 금액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구분 가능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의 입장에서 먼저 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수 중에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를 하나를 줄까 안 줄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 하나를 줄까 안 줄까. 자, 몇 가지 고민 가지고 2가지 고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지는 2개입니다. 그럼 일단 2가지에 따라서 자 50원짜리도 짤그락거리면서 이제 만지고 있어요. 하나를 줄까 2개를 줄까 안 줄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겠지. 그럼 몇 가지야? 3가지겠지. 자 10원짜리 동전 또 4개 짤그락거리면서 하나를 줄까. 아주 돈을 더럽게 없으면서 막 뜸은 굉장히 많이 들이지, 그렇지? 하나를 줄까, 2개를 줄까, 3개를 줄까, 4개를 줄까, 안 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할 거야. 몇 가지야 그럼? 5가지지. 야, 그럼 지불한 방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0원짜리는 내가 결국 몇 가지의 선택지로, 2가지의 선택지로, 50원짜리는 거기에 연달아 3가지 선택지로, 그치? 그다음 10원짜리는 거기에 연달아 5가지의 선택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달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랑 3이랑 5를 다 곱하면 되겠죠. 그치? 이해됐어요? 그럼 2랑 3이랑 5랑 다 곱하면 몇 가지야? 30가지네? 그럼 답은 30가지일까? 안 그. 30가지가 대답하면 뺨 맞아. 왜 뺨 맞을까? 그래서 100원짜리는 안 줄 건데요. 50원짜리는 안 줄 건데요. 10원짜리는 줄까? 말까? 안 줄 건지로 하면 딱 바로 맞지. 아니 이렇게 다 들어도 결국 아무것도 안 준 거네. 뭐 지불한 거야 이게? 지불한 게 아니지, 그치?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때 30가지에서 한 가지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 25가지, 29가지입니다. 이해됐죠? 자,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어떨까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야?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과 50원짜리 2개를 주는 것이 서로 똑같은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다 조심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서 내가 이거는 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100원짜리 동전이랑 50원짜리 동전의 관계를 보면은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100원과 50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금액이 200원이거든요. 근데 그 200원 금액까지 우리는 50원 단위의 금액을 다 만들 수 있어요. 0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지금 100원이랑 50원, 지금 100원 한 개, 50원 2개를 가지고 내가 0원을 만들 수 있냐 이거야. 만들 수 있죠. 50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100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150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200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 그러니까 50원짜리 2개가 있잖아.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50원짜리로 100원짜리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내가 50원짜리랑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가장 낮은 금액의 단위를 다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5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겠죠. 50원짜리가 3개니까 100원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구역에서 전부 다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5개로 만들 수 있는 650원, 최대 맥시멈 금액 650원까지
50원 단위의 금액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10원짜리랑 50원짜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 그치? 50원짜리는 뭐 사실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 근데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10원짜리가 50원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있다 보니까 자, 어떤 금액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세요. 10원, 0원 만들 수 있습니까? 네, 0원 만들 수 있어요. 자, 10원 만들 수 있어요? 10? 네, 20원, 30원, 40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원짜리가 나는 이제 한 개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50원짜리가 짠 하고 나타나. 빈 공간이 없네. 그쵸? 빈 공간이 없다. 자, 그래서 자, 이 말까지 덧붙일게요. 이게 간섭이 발생한다 라고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완전히 개를 만들지 못해도 개가 되기 바로 직전 금액까지 만들 수 있을 때도 그런 간섭은 발생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40원까지 만들고 10원의 역할은 끝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50원 하면서 이제 50원짜리 하나로 그걸 다시 또 리셋해 줄 수 있고 또 60원, 70원, 80원, 90원까지 만들었는데 또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고 또 110원, 120원, 130원, 140원까지 모든 10원 단위 금액을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금액 바로 직전까지만 만들 수 있으면 즉 10원짜리랑 50원짜리를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0원이 몇 개만 있어도 4개 이상만 있어도 5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50원짜리가 몇 개 이상만 있어도 1개 이상만 있어도 1개만 있어도 괜찮잖아. 1개만 있어도 그렇지. 1개 이상만 있어도 100원짜리랑 500원짜리가 같이 있을 때는 100원짜리가 500원이 되기 바로 직전 4개가 있어도 그치? 그럼 1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을 때 10원짜리가 몇 개 이상만 있어도 딱 100원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러고 있을 때까지 9개까지만 있어도 간섭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간섭이라는 것은 그 돈들로 만들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장 작은 단위의 금액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100원, 50원, 10원이 다 간섭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다 간섭이 발생했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생각만 하면 돼. 100원, 50원,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맥시멈 금액까지 가장 작은 돈의 단위. 그러니까 얼마? 10원 단위의 돈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00원 1개에 50원 2개에 10원 4개가 있으니까 이건 240원까지 만들 수 있어요. 240원까지 10원 단위의 돈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0원부터 10원, 20원, 30원, 점점점 240원. 그래서 0원은 일단 제외하니까 10원부터 240원까지 24개의 금액을 우리는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희 다음 페이지 보셔서 옆 페이지죠, 옆 페이지. 여기서 7-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2번 문제. 이거는 지금 다 간섭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2개만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얘네들은 간섭이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발생하지. 100원짜리가 몇 개만 있어도 간섭이 발생한다고 했지? 4개만 있어도 간섭이 발생한다고 했지. 다 따라오고 있어요? 네. 100원짜리가 4개만 있어도 500원을 만들기 바로 직전의 금액인 거니까 100원과 5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100원 단위의 금액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이 6개고 500원이 1개니까 1100원까지 100원 단위의 돈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10원짜리는 몇 개야? 3개밖에 없네요. 그럼 10원이랑 100원은 서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야. 10원이 최소한 몇 개는 있었어야 돼? 9개는 있었어요. 9개가 있었어야 이 100원이랑 간섭이 발생했겠지. 그치?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원은 별개로 놓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0원과 500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단위를 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 최대 맥시멈 1100원. 그치? 1000원. 점점점점 해서 100원, 1000원까지. 일단 100원과 500원 가지고는 이렇게 모두 12가지의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0원부터 1100원까지니까 12개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10원짜리를 가지고도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0원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럼 10원을 내는 것도 아까 그 짓이랑 똑같이 몇 개를 내지? 1개? 2개? 3개?
0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4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매 극값마다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0원을 지불을 했을 때도 4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다음 100원을 지불했을 때도 또 4개의 선택지가 있겠고, 또 200원을 지불했을 때도 또 4개의 선택지가 있겠고, 1100원을 지불했을 때도 또 4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개의 선택지에 4개씩의 선택지가 연이어 발생하니까 모두 몇 개의 선택지가 만들어져요? 48개의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0원을 지불하고 10원짜리도 안 주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래서 48이 아닌 47가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7-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1000원짜리가 4장이 있대요. 5000원짜리랑 간섭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그렇죠? 50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만원짜리랑 간섭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과 500원과 만원짜리 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24,000원까지 1000원 단위 금액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1000원부터 24,000원까지니까 24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 껌이라는 거예요.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8번 보겠습니다. 다 나왔다. 완전히 회복했어. 진짜. 좀 이상한 사람 같죠? 자, A실이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 이 4학생이 하나의 시험지를 선택할 채점하려고 한다. 그들의 시험지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할게요. 자신의 시험지는 채점하지 않을 때 시험지를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그러면은 A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시험지는 어떤 시험지가 있어요? ECD. 네, B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C 거를 갖고 갈 수도 있고 D 거를 갖고 갈 수도 있지. 자, 그러면 A가 B 거를 갖고 가나 C 거를 갖고 가나 D 거를 갖고 가나 그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는 동일하겠어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겠어요? 공평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 입장에서만 봤을 때 공평하겠어요? 공평하지 않겠어요? 공평하겠죠? 그러니까 야, 일단 나 B를 선택하는 거 먼저 하고 거기다 1괄 곱하기 3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겠죠? B를 먼저 조사하고 C나 D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냥 그거에 3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3개만 집중을 하면 돼. 자, 그럼 B에는 지금 여기 B를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A랑 C랑 D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A 걸 써볼까? C 거를 써보고 D 거를 써볼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A를 쓸 때랑 C를 쓸 때랑 D를 쓸 때랑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나 경우의 수가 공평할 것 같아요? 불공평할 것 같아요? 어? 이거 불공평합니다. 자, 봐봐요. A 거는요 이미 전에 있잖아요. C랑 D는요 다음에 있을 애들이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들의 지위는 미묘하게 차이는 생기겠죠. 그 뒤에 이어질 스토리가 완벽하게 같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따로 생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 뒤에 우연히 경우의 수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연인 거지 필연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에 A가 써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나머지 C랑 D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D 거를 채점하고 여기 C 거를 채점해야 되겠죠. A, B랑 C가 있어요. 그럼 A랑 D께 남았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누구 거 채점해야 되겠어요? 그럼 A도 되고 D도 되는데요? 아니야. 이때 만약에 여기에 A를 쓰게 되면 여기에 D를 써야 돼요. 그럼 D가 D 거를 갖고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D를 주고 여기에 A를 줘야 됩니다. 그럼 B랑 D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A 거랑 C 께 남았습니다. 그럼 A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나? 아니죠. C는 C 거를 갖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C를 줘야 됩니다. 전체 몇 가지예요, 그래서? 몇 가지야, 지금? 시험지 분배하는 게? 3가지잖아, 그치? 야, 이거 보고 3가지를 대답 못하면 어떡해. 3가지잖아! 3를 썼잖아, 지금 3줄 썼잖아. 자, 3가지인데, 그럼 B를 썼을 때도 3가지였다면 C를 썼을 때도 D를 썼을 때도 다 몇 가지였을 테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3을 곱했었던 곳에 3을 연결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9가지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일일이 9개를 다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B를 냈을 때나 C를 냈을 때나 D를 냈을 때는 어차피 그들이 공평하다면 B를 대표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3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또 그 유사 문제로 나오겠죠. 8-1번 봐봐. 또 그렇게 또 한 명 더 늘려가지고 또 똑같은 문제 낸 거지.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순열 공부하겠습니다. 순열. 도대체 이 양반은 끝낼 생각이 없네 이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순열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열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열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조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 행렬을 잠깐 그 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강의만 쓱 하고 그냥 넘어간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걸 조금 연습시키고 같이 좀 문제도 풀어보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네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커리큘럼 작성할 때도 되게 고민 많았어요. 순열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넣기에 너네가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프린트는 되게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랑 순열 문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드리는 숙제는 좀 쉬운 거, 다음 드리는 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더 있는 거, 그것보다는. 자, 순열. 자, 순열은 무엇의 약자냐면 순서대로 나열의 약, 그 한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약자입니다. 순서대로 나열. 순서대로 나열.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5개의 숫자 카드를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의 정수를 만든다. 아니면 7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3개의 숫자 카드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든다. 학생이 10명 있는데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얘네들이 일렬로 줄 세우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인데 그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해. 그럼 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뽑을까요? 아니면은 학생이 들어갈 자리를 중심으로 선택을 할까요? 즉 내가 어떤 학생을 보고서 아 얘를 어디 집어넣지? 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보고서 아 여기에 누굴 집어넣지? 이 생각을 할까요? 자리를 보고 누굴 집어넣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을 보고 얘를 어디 집어넣지? 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 학생을 무조건 집어넣겠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그 학생이 무조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보고 여기에 누굴 집어넣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을지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을지 이 자리에 누굴 집어넣을지라고 해서 결정하는 그 경우들은 여기에 A, B, C가 들어가는 것과 B, A, C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카운트를 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고려된 나열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명의 학생들 데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고민을 해요? 10가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라는 학생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A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학생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아이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9명 중에 1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B가 선택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8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거기에 C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중에 내가 한 명을 딱 골랐는데 그게 하필이면 B일 수도 있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골랐는데 그게 또 A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골랐는데 그게 C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그거를 같게 카운트하고 있나요? 서로 다르게 카운트하고 있나요?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그걸 같게 카운트하고 있나요? 다르게 카운트하고 있나요? 너네가 지금 여기서 무슨 행동들을 했는지를 보세요. 10이라는 것은
A, B, C를 포함한 10명 중에서 아 여기 누구 집어넣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서 A, B, C를 선택했다는 것은 아 10명 중에서 누구 집어넣지? A 넣어야겠다. 아 9명 중에 누구 집어넣지? B 넣어야겠다. 아 8명 중에서 누구 집어넣지? C 넣어야겠다. 라고 고민해서 쓴 게 지금 A, B, C예요. 근데 아 10명 중에서 누구 집어넣지? B를 넣어야지. 9명 중에서 누구 집어넣지? A를 넣어야지. 아 8명 중에서 누구 집어넣지? C를 넣어야지. 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B, A, C예요. 그럼 이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서는 같은 걸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걸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다른 걸로 카운트하고 있죠. 당연히 다른 걸로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가 완전 달랐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0가지 경우 중에서 A를 뽑고 난 다음에 여기에 B를 포함한 9명 중에서 뭔가를 뽑는 그 경우, 또는 여기에서 이 10가지 중에 B를 뽑고 두 번째 줄에 있겠죠? A를 뽑는 거에서 이제 여기 9가지가 나왔다면 두 번째 이제 B를 뽑는 것 중에서 여기 A를 포함해서 9명을 뽑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줄에 9가지, 두 번째 줄에 9가지, 세 번째 줄에 9가지, 점점점 10번째 줄에 9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10 곱하기 9를 했었던 거야. 근데 10 곱하기 9에는 A를 뽑고 B를 뽑는 것과 B를 뽑고 A를 뽑고 있는 것을 분명히 다르게 세주고 있어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는 내가 여기에 A, B, C를 뽑는 것과 B, A, C를 뽑는 것을 서로 다르게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라고 봤을 때 A, B, C랑 B, A, C가 이걸 다르게 구분해서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뽑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순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면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뽑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순열이 될 수 있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하는 그 상황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린 A, B, C랑 B, A, C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면서 카운트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봐왔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 이 순열 단원에서의 첫걸음입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 자, 지금은 내가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어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죠.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라고 하면서 10P3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표현의 약속.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NPR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순열의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 N이라는 것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낼 때 NPR이라고 쓸 겁니다. 자, 다시 NPR의 의미가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 이게 각각의 의미를 각각 끊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요거의 의미입니다. R개를 뽑아, 요거의 의미예요. 순서대로 나열, P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NPR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R명을 뽑아,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하면은 10P3이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1, 2, 3, 4, 5 내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다시 말해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 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분명히 125랑 215는 다른 수입니까? 같은 수입니까? 다른 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말과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 거겠지, 그치?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말과 125랑 215를 우리가 다르게 보는, 즉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드는 상황은 서로 같은 걸 지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카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3자리의 정수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소리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고민합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거 5가지, 두 번째는요 4가지, 세 번째는요 3가지. 이 5, 4, 3, 3개로 곱한 것을 이 NP 아래 이 짱으로 표현하자면 몇 P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5, P,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 NPR.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5P3 할 때 뭐부터 스타트 끊어서 곱하기 시작했어요? 5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시작했죠, 그쵸? 왜냐? 여기에 들어갈 선택지는 5가지니까 서로 다른 5개 그 5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5부터 하나 적어지는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모두 몇 개를 곱합니까? 3개를 곱해요. 왜? 3개를 뽑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n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r개만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R이라는 것의 계산법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몇 개를 곱한다? 네, r개를 곱한다. 자, 근데 r개를 곱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곱하는 건데? 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이걸 헷갈려요. 어디까지 곱하는 걸까? 자, 생각해봐요. 내가 n부터 3개를 곱했더니 n-2까지 곱했어요. 그럼 n부터 만약에 내가 10개를 곱한다면 n- 몇 가지 곱하는데? 9까지 곱하면 돼. 그럼 n부터 r개를 곱한다면 n- 몇 가지 곱하면 되겠어? 네? 자 다시 자 n부터 3개를 곱한다면 n-2까지 n부터 10개를 곱한다면 n-9야. 그럼 n부터 r개를 곱한다면 n- 뭐야? r-1인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의 규칙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 가능하니까, 그치?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자,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한 것이 이게 몇 개야? n개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1부터 자 봐봐, 이게 r개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1을 포함해서 여기 들어갈 그 i까지가 모두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n개고 여기까지가 r개라면 그럼 얘 바로 직후에 있는 i가 1부터 얘까지가 모두 몇 개라는 얘기겠어? n-r개라는 얘기겠지. 야 그럼 너네 1부터 10개 어디까지? 10까지잖아. 야 그럼 1부터 n-1개 이게 몇이겠어? n-r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보다 하나 더 큰 게 그 다음에 써질 테니까 n-r 플러스 1이라고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 근데 너네들 이거 2개는 모두 다 이따 배치 테스트 때 정리는 해서 써주세요. 알겠죠? 이 방법으로도 n-r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저 방법으로도 n-r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알겠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작동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약간 조금 우리가 너무 지역적인 예시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왔으니까 좀 더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NP, R 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서로 글자가 왜 이래? 여러분들 이거 정의 못 쓰면 큰일입니다. 이거랑 이제 NCR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NPR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계산을 어떻게 한다? NPR은 N부터 N-1, N-2, 점점점 n-r 플러스 1까지다. 왜? 내가 여기서 3개를 곱한다면 n-2 10개를 곱한다면 n-9 그러면 r개를 곱한다면 n-괄호 r-1 그치? 또는 n부터 1까지를 곱한 것이 모두 몇 개다? n부터 1까지 곱한 게 모두 몇 개야? n개. 근데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를 곱하고 싶어? r개를 곱하고 싶어. 그럼 여기 남은 게 몇 개야?
n-r개. 그럼 1부터 예를 들어 5까지 몇 개야? 5개지. 1부터 10까지 몇 개야? 10개지. 야 그럼 1부터 n-r개. 그럼 몇 가지겠어? n-r까지 있지. 그래서 요거 다음에 있는 애가 n-r이니까 얘보다 하나 더 큰 게 써질 겁니다 라고 해서 요걸 채울 수 있다. 그치?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시를 들면은 10p4라고 한다면 10부터 몇 개를 곱한다? 4개를 곱한다. 10, 9, 8, 7 이렇게 4개를 곱한 것이 10p4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내가 얘기를 더 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거야. n 팩토리얼이라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npn을 뜻합니다. 즉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n개를 전부 나열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을 전부 다 나열하겠다는 거야. 뭐 몇 명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10명을 전부 다 나열하겠다고. 그럼 10명을 전부 다 나열을 할 때 우린 당연히 10, 9, 8, 7, 6, 5, 4, 3, 2, 1까지 모두 싹 다 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n팩, 즉 npn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n부터 1까지 몽땅 다 곱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n 팩토리얼이라고 있고 n 팩이라고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때 3팩, 5팩, 10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바로 10팩토리얼,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의사소통만 가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팩토리얼을 가지고 이 NPR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생각해봐. 이 NPR이라는 게 R개만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야, 이 n팩에서 우리 아까 전에 말했죠. n부터 1까지 곱한 것이 이게 n개라고, 그치? 그 다음에 난 r개만 곱하고 싶다는 거니까 n-r개가 그냥 눈치껏 빠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n팩에서 뭔가를 빼주면 그럼 그게 npr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나눠줘야 그 곱한 덩어리들이 빠지겠지? 뭘 나눠줘야 되겠어? 요만큼을 내가 나눠주면은 얘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만큼. 걔가 누구야? 1부터 n-r까지 다 곱했다는 게 n-r. 그쵸? 자, 다시 n부터 1까지 n개에서 나는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즉 r개만큼을 곱한 걸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n개 중에서 요게 r개니까 요건 n-r개겠지. 그럼 n-r개만큼 1부터 싹 다 곱한 거, 즉 n-r 팩을 내가 그냥 나눠주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되는 상황 아니겠어? 그래서 n-r 팩을 나눠주는 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NPR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자,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자, 봐봐. NPN이라는 것은 n팩이지, 그치? n팩토리얼. NPN이라는 건 n팩토리얼이야. 그럼 R이 n이 된다면 이 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래요?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0팩토리얼이 뭐야? 0부터 1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0팩토리얼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야. 자, 그런데 R이 n일 때는요, npn이라는 것은요, n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 내가 여기 아래다가 n을 대입하니까 0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로 써져서 얘가 지금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야. 얘가 얼마라면은 npn은 n팩이라는 게 나와. 얘가 1이었다면 얘가 0팩토리얼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1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정의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올 텐데 얘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녀석이 여기 밑에 떡하니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크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R이 n이 되어서 발생하는 0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이 정의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이라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이 그냥 쟤는
1이라는 걸로 약속을 한 거야. 왜? 정의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또 하나. R이 0일 때를 생각해보자. R이 0일 때. NP0. NP0. NP0이 뭐야?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그 N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0개를 뽑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뽑는다는 거지. 그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은 그럼 곧 그건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하지? 아, 이게 약간 좀 철학적이구나.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없는 것을 한다는 거니까 한다는 거면 한 가지고 한 가지는 아니야. 그런 의미 없어. 그런 의미 없어. NP0이라는 건 애당초 의미가 없어. 그냥 R에다가 0을 대입했는데 NP0이라는 건 n팩분의 n팩이 나오니까 값이 1로 계산되잖아? 의미가 없는 녀석이지만 이 조건식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이 1이야. n팩분의 n팩.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걔가 1인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이 온전히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0팩토리얼을 1로 np0도 1로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np r n-r 팩토리얼분의 n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약속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실제로 저것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묻진 않아요. NP형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 그냥 알아만 둬. 저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NPR의 의미, NPR의 계산법, 그다음에 N팩토리얼, 그다음 팩토리얼을 이용한 NPR의 계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하시고 그걸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풀어볼 거고, 그걸 풀고 난 다음에 조합도 같이 그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 이그샘플, 대명포코 이런 것들 풀어보면서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시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책을 가지고 일단 저 뒤에 있는 이그샘플, 대명포코, 예제까지는 다 풀어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415페이지까지 공부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